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항이 여러 개인 다항식이 있을 때 더하거나 뺄 때는요, 우리는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괄호가 있는 경우는 괄호를 푼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동류항이라는 게 뭐였죠? 같은 종류의 항. 즉,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다면 우리는 동일한 종류, 동류항이라고 해서 동류항끼리 개수를 계산해 줄 수 있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뺄셈 또한 우리 빼는 식의 항해법을 바꿔서 덧셈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기본 연산이에요. 자, 한번 연습은 해봐야 되겠죠? 자,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식을 간단히 정리했을 때 2창의 개수를 A, 1창의 개수를 B, 상수항을 C라고 하고요. A, B, C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밑줄을 그어볼 텐데 쭉 이렇게 중괄호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분배할 때는 뭐가 바뀐다는 거.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쌤은요, 이 부분 이렇게 밑줄 그어서 여기 대괄호 안에까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x 마이너스 5x제곱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 마이너스가 그대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것이지요. 자, 부호가 바뀔 겁니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요. 됐지요? 여기 이제 괄호 써주시고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3x제곱. 자, 우선 괄호 안에부터 우리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2창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동량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x제곱이요. 자, 1창 x하고 2x 더하시면 3x가 되겠죠. 상수항 1까지요. 자, 이제 괄호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x제곱에 자 마이너스 분배되면서 부호가 모두 바뀔 거예요. 8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요. 3x제곱 8x제곱 더하면 그래 11x제곱이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자, 이제 식이 간단히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2창의 개수 11이네요. 따라서 a가 11이고요. 자, 1창의 개수 바로 마이너스 3이지요. 그게 b에 해당되는 값. 상수항 C는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A에서 B를 뺀 다음에 C를 더해 보도록 할게요. 1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우리는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3이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1까지. 자, 14에서 1 빼는 거니까 13. 그래서 정답이 1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자, 기본 연산 중에서 이제 곱셈이에요. 그래서 다항식하고 다항식을 곱할 때는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항이 여러 개인 다항식이 있다면, 자, 요 앞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항 중에서 A 가지고요, 이렇게 다 같이 분배해 주시고, 또 그 다음 B 가지고 또 분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쭉 전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직접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항이 3개인 다항식이 있는데요. 이 전개식에서 xy 개수가 마이너스 9고 x의 개수가 8이다라는 조건 가지고 a, b의 고백값을 구해볼 거야. 자, 우선 전개해 봐야 되겠죠? 요 4x 가지고요. 우선은 하나, 둘, 셋 분배합니다. 따라오세요. 자, 곱하면 어떻게 돼요? 4x 제곱. 자, 그 다음에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axy.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시면 4bx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y 가지고 이제 이렇게 3번 분배 법칙 들어갑니다. 그러면 axy가 되겠고요. ay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곱해주시면 aby가 되네요. 자, 이제 마이너스 2b 가지고 이렇게 3번 또 분배 법칙 할게요. 자,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2bx.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2ab y 이렇게 쓰겠네요.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의 b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요. 자, 이제 동류항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x에 관한 2차 항 혼자밖에 없네요. 4x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자, x, y항 볼게요. 선생님 밑줄 그어 드릴게요. 하나, 이렇게 해서 둘. 더 이상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자, A에서 4A를 빼는 거야. 요 라지 A라는 거는 지금 상수, 개수 취급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A에서 4A 빼니까 마이너스 3A네요.
자, 잠깐만 여기 지워보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이렇게 사라지면서요. 마이너스 3axy가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창이요. 보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이렇게 해서 y의 2창 이렇게 2창들은 쭉 한번 연산을 해봤고요. 자, 이제 1창이요. 자, 보면 4bx에서 2bx 빼니까요. 이거는 2bx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자, 여기 y에 관한 1창이요. ABY에서 2ABY 더하니까요. 3ABY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2B제곱까지요. 자, 이제 동량연산까지 다 해봤습니다. 자, 이제 봐야죠. XY의 개수가 마이너스 9야. 근데 XY의 개수가 마이너스 3A네요. 그게 마이너스 9래요. 따라서 A는 3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개수가 8이야. 그런데 X의 개수가 2B지요. 그래서 2B가 8이구나. 그래서 B는 4구나. 됐지요? 그래서 AB를 곱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3, 4, 12. 그래서 12가 정답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보자고요. 자, 이제 곱셈, 분배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다항식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분배 법칙을 매번 쓰되 잘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그 연산 결과, 전개한 결과를 외우자. 이게 바로 곱셈 공식이지요. 그래서 죽는 과정에선 크게 이제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외워놓고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어떤 식의 제곱을요,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죠. 구조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즉 동그라미 그리고 네모 이렇게 했을 때 제곱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앞에 항의 제곱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그 다음에 뒤항의 제곱 이렇게 네모지요. 그 다음에 뒤항의 제곱 이런 식의 구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앞에 항 제곱 A제곱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2AB 뒤항의 제곱 B제곱 이런 식으로요. 앞에 항의 제곱 A제곱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마이너스 2ab 그 뒤항의 제곱 b제곱 이렇게요. 그래야지만 좀 더 복잡하게 나온 것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나온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2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의 제곱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항의 제곱이니까 4x의 4제곱 이렇게요.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마이너스 12 x제곱 y제곱 자, D양 마이너스 3y제곱의 제곱이에요. 9y 4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됐죠? 구조만 이런 구조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자, 두 번째 보시면 a 더하기 b, a-b 이렇게 합차가 나온 경우에는 연산 결과가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한 즉 제곱의 차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뭐냐면, 2y 더하기 3x 이렇게 나온다며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더하기 3x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합차인지는 아셔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저 여기 앞뒤 바꾸면 3x 더하기 2y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3x 마이너스 2y 이렇게 식을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합차구나. 앞에 것끼리 곱해서 9x 제곱 뒤에 것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4y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자, 3, 4번은 묶어주고요. 우리가 두 1차식의 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1차식끼리 곱하면 당연히 전개한 결과는 2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1창 곱하면 2창이 돼요. 라는 거. 근데 1창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바깥쪽 그리고 안쪽 곱해서 ax, bx. 그래서 a 더하기 b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상수항의 합이 1창 계수 들어가겠고요. 숫자, 즉 상수끼리 곱한 게 상수항이다. 이런 구조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1창 곱한 게 2창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깥쪽 안쪽 곱하면 1창 계수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끼리 곱하면 상수항 이런 구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곱셈 공식 암기하고 있으니까요.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면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때 AB가 한 자리 자연수일 때 상수항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어진 식 X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전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요. 자, 완전 제곱식입니다. 앞에 항 제곱하고. 근데 4를 곱해서 나오지요? 앞뒤 곱한 다음에 2배니까 2AX인데 4를 곱했어요. 그래요. 8AX.
자, D항의 제곱 A제곱인데 4를 곱해서 나옵니다. 4A제곱이요. 그 다음 또 밑줄 거. 두 1차 제곱. 5x하고 x 곱하면 2창 5x제곱 나오겠고요. 자, 1창은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5x. 또 안쪽 곱해주시면 bx. 자, 이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b 마이너스 15의 x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상수함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3b입니다. 좋아요. 이제 동류한 계산해 주셔야죠. 자, 4x제곱하고 5x제곱 더하면 9x제곱이 되겠고요. 자, 1차항이요. 자, 8ax하고 b-15x. 자, 그러면 계수끼리 8a 더하기 b-15의 x. 이 괄호가 다 x의 계수예요. 자, 그 다음에 x 없는 거. 이게 상수항입니다. 또 묶어주세요. 4a제곱 마이너스 3b. 아, 이게 바로 상수항이구나. 우리는 이걸 구하고 싶은 건데요. 그때 힌트를 줬어요. 뭐냐면 1차의 계수. 자, 이겁니다. 즉 8a 더하기 b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줬거든요. 그럼 8a 더하기 b는요. 자, 이 이항해 주시면 1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만족하는 a, b 한 자리 자연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수를 대입하면 될까요? 자, a에 2를 넣어주시면 b가 6이 되겠죠. 다른 건 안 되나요? 안 되지요. a에 2 넣는 순간 16이 되면서 b가 음수가 돼요. 그러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a가 1, b가 6. 이 식을 만족하는 거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상수항이 나오겠지요. 자, 4a제곱 마이너스 3b인데요. a에다 1 넣어주시면 4고요. b에 6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8. 4에서 18 빼니까 마이너스 14. 그래서 상수항은 바로 마이너스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이제 보았더니 지호는요, 요 식을 전개하는데 마이너스 5를 a로 잘못 봐서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5를 뭐로 본 거죠? 지호는 a로 본 거지요. 그래서 요 식을 전개한 게 2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b라는 2차식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쵸? 자, 흥민이는요, 이 주어진 두 1차 제곱을 전개하는데 3을 c로 봤대요. 그러면 이렇게 봤다는 이야기네요. 그쵸? 근데 이걸 전개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바로 c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는 ABC를 구하고 싶어요. 좌변 전개한 게 우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좌변 전개해 보시면 되는데, 자, 1차항끼리 곱하니까 2x제곱이고요. 자, 바깥쪽 곱하면 6x, 안쪽 곱하면 ax. 따라서 a 더하기 6의 x가 되겠고요. 자, a하고 3 곱하니까요. 바로 3a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요. 이게 우변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1차항 보세요. a 더하기 6이요. 그게 바로 5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보시면 3a가 뭐다? 바로 b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6 이항해 주시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겠고요. a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b는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잘 따라오셨죠? 자,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요 둘차 제곱 전개해서 우변하고 비교해 볼 거예요. 자, 1차항끼리 곱하니까 cx 제곱이고요. 바깥쪽 곱하시면 마이너스 cx, 안쪽 곱하면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에 c 더하기 1의 x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겠죠? 자, 상수항끼리 곱하면 1입니다. 자, 이제 비교할게요. 2차항 동일하네요. 자, 1차항 계수 보자고요. 그러면 c 더하기 1이 바로 7이구나. 그럼 c가 바로 6이 되는 거네요. A, B, C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고 C를 더하자.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더하기 3. 거기다 C까지 더해 주시면 얼마가 되나요? 바로 8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8이 될 겁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x제곱이 10이라는 걸 알려주고요. 주어진 시계값을 구해보래요. x에 관한 4차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4차를 전개하면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다소 좀 복잡하지요. 자, 이렇게 괄호가 4개 있어서요. 전개해서 4차가 되는 경우는 둘둘 묶어보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묶어야 될까요? 아하, 이렇게 두 개를 묶어야 합차. 이렇게 두 개를 묶어야 합차겠구나. 이걸 보는 센스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곱하면 합차 공식에서 앞에 거 제곱이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곱해주시면 앞에 한 끼리 곱해주시고 뒤에 한 끼리 곱하면 다음과 같겠죠.
이걸 굳이 다시 전개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 x제곱을 하니까 x제곱 10 넣어주시면 10 빼기 9 곱하기 10 빼기 16이죠. 따라서 1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요. 마이너스 6이 우리가 찾던 식의 값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4개 있을 때는 둘둘 묶어준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6번째 문제입니다. 주어진 좌변을요, 우변처럼 간단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값을 구해보라는 거죠. 와, 좌변 복잡한데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8제곱 뭔가 순차적으로 규칙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3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가 이 문제의 전부 센스가 필요합니다. 3은 뭘까요? 그래요. 4 빼기 1. 4 빼기 1을 뭐라고 쓰실 거예요?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센스가 있냐.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나요? 라고 한다면 3 대신에 2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딱 넣어주는 순간 와 합차구나. 그 다음 또 합차 연결 또 합차 연결이 될 것 같다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즉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앞에 한 끼리 곱해서 2의 4제곱 뒤에 한 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이게 합차 공식이지요. 근데 얘하고 또 다시 합차가 돼요. 이렇게 도미노처럼 계속 연결되는 거야.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합차해서 앞에 한 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죠. 2의 8제곱, 뒤에 한 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의 8제곱 더하기 됐습니다. 자, 이제 앞에 한 끼리 곱하면 2의 그래요. 16제곱이고요. 뒤에 한 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아,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됐구나. 지수 확인해 보시면 A가 바로 16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다항식 계산 연산 자체 덧셈, 뺄셈, 곱셈이 좀 자유로워졌고요. 곱셈 공식도 기억하고 있다면 그걸 이제 활용하는 보는 겁니다. 바로 다항식의 개수를 구하는 하나의 유형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특정 항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어진 다항식끼리 곱한 거 전개할 수 있겠죠? 거기서 A, B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했어. 굳이 A, B의 개수를 구하는데 다 전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가 복잡할 때는 모든 항을 전개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항만 부분적으로 전개해 주자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A, B는 어떻게 나오냐라고 한다면 3A하고요. 6B하고 이렇게 곱하면 나오겠죠. 또요. 마이너스 B하고요. A하고 곱하면 나오겠죠. 4하고는 이렇게 분배해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3, 6, 18 AB. 또 하나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AB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만 보시면 18에서 1 빼는 거니까 17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유형인데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유형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주어진 식이 있는데요. 다항식 전개했을 때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을 구해봐라 라는 거야. 자, 실제로 이거를 개수 다 더하기 위해서는 전개를 해볼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전개를 해서 더할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 아이디어를 배워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전개하면요. x에 관한 2차항도 나오겠죠. 이런 항 나올 거고요. y에 관한 2차항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리하시면. 그리고 이런 식의 x, y 항도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x라는 항도 있겠네요. 뭐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그냥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x, 세모 y, 그리고 상수항까지 이런 구조로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이에요. 즉 문자들은 무시하고요. 그 앞에 있는 숫자들만 더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요 상수항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요 문자를 없애보는 건데 자, 문자를 없애는 아이디어는 뭘까? 라고 한다면 많은 친구들이 문자에 0을 대입해요 라고 대답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자에 0을 대입하면요. 문자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숫자도 같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문자만 사라지고 개수는 살리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한다면 요 x, y 주어진 문자에 모두 1을 대입하는 거예요. 1을 대입하면 문자는 사라지지만 개수는 살아남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만 없애고 자, 이렇게 개수,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뭐다? x, y에 1 대입하는 거다. 즉 주어진 식을 전개한 식 이거죠. 전개한 식에다가 x, y에 1을 대입하나 전개하기 전에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요. 1을 대입하나 값은
동일하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매번 전개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어진 식에다가 바로 xy에 1을 대입하면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이 나온다라는 아이디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y에 1 대입하면 3 빼기 1 빼기 4 곱하기 1 더하기 6 마이너스 이거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인가요? 거기다가 곱하기 자, 이게 7 빼기니까 5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0. 실제로 전개해서 개수를 다 더해 보시면 마이너스 10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전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어 자체, 주어진 문자에 모두 1을 대입한다라는 아이디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유형 풀어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다항식 곱셈인데요. 전개했을 때 x의 개수 그리고 xy의 개수의 합을 구해보래요. 우선 x의 개수 한번 구해볼까요? 특정항의 개수, 우리가 x가 나오는 것들만 보자고요. 그러면 4x하고 상수하고 곱하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12x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3y하고 분배해서는 x의 개수, x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2하고 분배해서는요, 이렇게 곱하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0x. 그래서 2x, 이렇게 x의 개수가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x, y의 개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놓고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자, xy가 나오기 위해서는 4x하고요. 그래요. 마이너스 2y하고 이렇게 분배되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xy고요. 자, 이제 마이너스 3y하고는 누구하고? 그래요. 요 마이너스 5x하고 곱해주시면 3, 5, 15xy 이렇게 나오겠죠. 상수항은 분배도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개수 우리 동량 계산해 주시면 15에서 8 빼니까 바로 7xy. 그래서 xy 개수는 7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 2 더하기 7이니까요. 바로 9가 우리가 찾던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주어진 식 전개했을 때요. 2차항의 개수하고 5차항의 개수의 합을 구해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특정항의 개수 구해볼 텐데 주어진 식은 이렇게 괄호 안에가 3차식인데요. 3차식을 2번 곱해보래요. 3차 곱하기 3차니까 6차식이 돼요. 그걸 전개할 생각은 없고요. 다 전개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2차항 나오는 것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3차하고는 분배해서 2차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2차하고는 상수하고 곱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x제곱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1차하고는 또 x하고 곱하면 x제곱이 나오겠고요. 이 상수하고는 역시나 이렇게 x제곱하고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제곱이 3개 나오네요. 자, 동량 계산하시면 3x제곱이 되니까요. x제곱의 개수는 3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5차항이요. 5차항은 요 3차하고 누구하고 곱하면 2차하고 곱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x 5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제곱하고는요. x 세제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나오겠죠. 근데 x는 분배도 5창이 나오지 않아요. 1도 분배도 5창이 나오지 않죠. 이렇게 5창, 여기 5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2x 5제곱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나오는 것만 따로 봤더니 바로 2라는 개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개수합이니까 3 더하기 2 하면 얼마? 바로 5가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주원식을 전개하면 상수항을 제외한 각 항의 개수들의 총합이 35래요. 이걸 가지고 A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이거 풀이 아이디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다 전개하고 있겠죠? 괄호가 무려 지금 제곱이 있으니까요. 3개입니다. 이렇게. 와, 그걸 분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아이디어를 알잖아요.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걸 전개할 필요 없이 주어진 문자 x하고 y에 2를 대입하면 되는데 라는 겁니다. 몇몇 친구들 a에도 대입한 친구인데 잘 보셔야 될 게 a는 상수예요. 문자, 즉 변수에다가만 2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a는 지금 숫자로 주어진 거니까 x, y에만 2를 대입해 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대입해보지요. x, y에 1 대입하시면 1 더하기 2 빼기 1 거기에 제곱 곱하기 자, 마이너스 4 더하기 a 더하기 5 이겁니다. 자, 여기는 1 빼고 나면 2의 제곱 4가 되겠고요. 요 괄호 안에 계산해 주시면 a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개수의 총합이구나 라는 건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게 35가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주어진 문자에 2를 모두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는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이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상수항을 제외해봐 라고 되어 있죠. 자, 요 값은요 상수항까지 포함한 거야. 그럼 이 식을 전개했을 때 나온 상수항은 무엇일까? 상수항만 구하자라는 거죠. 그럼 이 괄호는 지금 두 번 곱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y 플러스 5까지요. 자,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만 보자고요. 상수항은 상수, 상수, 상수 숫자끼리만 곱해야지만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니까 1이고요. 거기다 5까지 곱하니까 5. 아, 상수항은 5구나. 그래서 이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에서 상수항을 제외시킨 거. 그게 바로 뭐다? 35다. 이렇게 등식을 써주셔야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4에 a 플러스 1이 5가 이항하고 나면 40이네요. 양변에 4로 나눠주시면 a 플러스 1이 10. 따라서 a는 9. 우리는 a의 값을 구하고 싶었죠? 그래서 9가 정답이다. 라는